안녕하세요. 교통연구실 석사과정 조정훈입니다. 교통계획 특론 최종 발표 주제는 서울 지역에서의 공공자전거와 공유전동 킥보드의 이용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 교통수단과 마이크로모빌리티의 등장으로 개인을 위한 단거리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경제의 등장으로 제한된 자원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다수의 민간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각각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은 두 마이크로모빌리티 수단인 공공자전거와 공유전동 킥보드의 이용 패턴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또 두 수단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두 수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두 수단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유의성과 그 세 개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공유자전거와 공유전동 킥보드의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공유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모두 시공간적 패턴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시공간적 요소들과 다른 외생 변수들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회귀 분석 방법론들을 활용한 모델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또 공유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이용자를 군집화해서 분석하거나 이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공유 자전거와 공유 전동 킥보드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들도 수행되어 왔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의 통행 목적이 다르거나 또 두 수단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소와 그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통행 속도 등의 요소를 비교하거나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단 간의 초이스 모델을 개발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데이터와 공유전동 킥보드 디어의 비식별화된 정보입니다. 각 대여별 이용 시작 시간과 위치, 이용 종료 시간과 위치 등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날씨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씨 데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대별, 요일별의 이용 빈도를 분석하고 어떤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디투어 레이트라는 걸 정의해서 대여 지점과 반납 지점 간의 직선 거리분의 실제 이동 거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직선 거리 대비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대중교통과의 연결성을 표현하기 위한 퍼스트 라스트 마일 지표입니다. 이용 시작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퍼스트 마일 디스턴스, 또 이용 종료 시점에서 또 계산해서 라스트 마일 디스턴스라고 정의를 하고 이 둘 간의 비율을 퍼스트 라스트 마일 레이트로 정의를 해서 이것을 모든 대여에 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단의 수요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간 동안 발생한 사건의 건수에 대한 자료들은 포화성 회귀 모형이나 음이항 회귀 모형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평균이 작은 경우에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 적합에서는 표준 오차나 유의 수준이 편향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선형 회귀 모형보다는 포화성 회귀 모형이나 음이항 회귀 모형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선형 회귀, 포화성, 그리고 음이항 회귀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포화성 분포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이 같다는 가정이 필요한데 평균값과 분산이 다른 과산포, 오버 디스퍼션 관측값을 모델에 적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쿼시 포화송이라는 걸 수행해서 디스퍼션 파라미터가 제한되지 않는 모형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음이항 분포는 마찬가지로 과대산포된 카운트 데이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기초 통계량 등을 뽑아봤습니다. 연구 범위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총 92일간의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공간적 범위는 킥보드와 자전거 두 운영 지역의 교집합을 찾아서 연구 범위로 정했습니다. 각각 해당 데이터는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는 14만 6천 건 정도, 그리고 공유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12만 6천 건 정도입니다. 두 수단의 요일별, 시간대별 이용 빈도의 히트맵을 그려봤습니다. 두 수단 모두 평일 출퇴근 시간에 높은 빈도를 보이고 또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일요일 오후의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여 특성을 좀 비교해보자면 평균 이용 시간과 평균 이동 거리를 계산해 봤을 때
평균 대여 시간은 자전거가 4.75배 정도 길고 이동 거리는 3.23배 정도 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투어 레이트를 계산해 봤을 때는 공공자전거가 약 3.25배 더 높았 3.25배고 공유 전동 킥보드는 1.59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전동 킥보드는 프리플로팅 방식이고 공공자전거는 거치대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용 시간 같은 경우에는 과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두 수단의 디투어 레이트를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두 수단 모두 일정한 2.0 정도의 값을 보이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거의 모든 시간대에서 거의 2.0 정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대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요. 출근 시간대 같은 경우 8시에서 9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자전거는 1.5까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최저점을 찍고, 또 오후 시간대 12시부터 17시까지는 공공자전거는 3에서 5 정도의 값을 보이게 되고 16시에 가장 높은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대 18시에서 19시에는 이용량이 많아지면서 잠시 그 디투어 레이트가 감소하고 다시 야간 시간대로 되게 되면 두 번째 피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여 지점과 반납 지점의 히트맵을 그려봤습니다. 두 수단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공유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건대 입구역과 그 상권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고, 공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한강공원에 인접한 대여소의 빈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거는 스테이션 베이스와 프리 플로팅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시간대별로 또 어느 지점에 몰리는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이용 빈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앞서 정의했던 가장 가까운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는 퍼스트 라스트 마일 관련 지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대체로 두 수단 모두 100m 이내의 빈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100m보다 더 많이 걸어가서 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라스트 마일 쪽의 거리가 퍼스트 마일 쪽의 거리보다 2배 가량 높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용 종료하고 걸어가는 거리가 더 길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대여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여량이 높은 몇 개의 소수 대여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요 패턴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거는 공유 자전거와 공유 전동 킥보드의 스캐너 플롯과 그 PDF를 그려본 건데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유의미하게 두 수요 패턴이 달라지지만 주말과 주중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좀 더 엄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파라미트릭한 모델을 쓴 것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지역 안에서 두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단의 수요 패턴을 분석하고 그 영향 요인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수적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독립 변수들은 다 표준화를 해서 그 피처 임포턴스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방법론으로는 선형 회귀, 포화송 회귀, 그리고 쿼시 포화송, 그리고 음이한 회귀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단의 시간대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선형 회귀와 포화송 회귀 분석 두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에 비해서 포화송 회귀에서는 거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모델 간의 부호가 달라지는 등의 변화는 볼 수는 없었지만 유의성 같은 경우에선 선형 회귀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화송은 오버 디스퍼션을 항상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수행해 봤는데요. 과산포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두 개 다 모두 오버 디스퍼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쿼시 포화송 리그레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화송과 에스티메이트 값은 같았고요. 대신에 위켄드 변수, 그러니까 주말인지 주중인지에 대한 변수의 유의성이 없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유의함을 보였습니다. 음이한 회귀 분석을 수행했을 때도 주말에 대한 변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날씨에 대한 영향을 유의미하게 받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에스티메이트 값을 비교했을 때
공공자전거가 전동 킥보드에 비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부호를 확인을 해보면 비가 안 올수록 날씨가 따뜻할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또 바람이 많이 불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둘 다 피크아워에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주말인지에 대한 변수는 킥보드에서 지금 유의성이 떨어지게 나왔지만 어쨌든 추정치의 부호가 반대로 나온 거는 이거는 좀 흥미롭게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둘 다 많이 유의했다고 치면 공공자전거는 주말일수록 더 이용량이 더 많아지고 킥보드는 주말에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시공간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두 수단의 이용 패턴이 좀 다르게 나타났고 이동 거리나 이용 시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이를 보였고 또 저희가 제안한 디투어 레이트라는 그 어떤 비율도 두 수단이 굉장히 달랐고 특히나 시간대별로 분석해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마일의 디스턴스가 퍼스트 마일보다 길다 이런 것도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두 수단 모두 먼 거리보다는 너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짧고 근데 걷기에는 좀 먼 거리를 접근 교통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거나 운동이나 여가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수단의 수요를 파라미트릭한 모델로 분석을 했을 때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두 수단의 시간대별 수요를 카운트했기 때문에 포화송 디스트리뷰션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형 회기 모형보다 포화송 회기 모형을 썼을 때 더 DBS도 작게 나타나고 유의한 것을 많이 보였고요. 또 가산포되는 문제를 확인해서 다른 리그레션 모델, 커지 포화송이나 음이학 모델을 활용해서 유의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날씨, 그 중에서도 온도, 바람 세기, 강수량 등의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음을 확인을 했고요. 첨두시와 비첨두시의 통행 패턴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두 수단의 이용 패턴과 수요에 대한 비교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다양한 지표들로 두 수단을 평가하고 그 두 수단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봤습니다. 한계점으로는 통행 목적이나 연령대에 따른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한계로 보여지고 또 연구 범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전동 킥보드 수단들이 많은데 그런 데이터가 다 집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데이터만 집계가 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수단들, 더 다른 데이터들이 포함되면 더 정확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수단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어떤 컴퓨테이션 애널리시스가 제대로 수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요금에 대한 비교, 요금 체계에 대한 비교도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후 연구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단의 통행 목적 추정 등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연구에서 참고한 문헌들이고요. 네, 발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